근데 제가 볼 때 이번 21대 대선은 이재명 그 분이 당선이 될 때 프로테이지가 60%대가 나올 겁니다. 가장 제가 염려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폭동이라고 얘기하죠. 국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넣은 이 한 표를 훼손시키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 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6월 3일 본투표 잊지 말고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하시겠지. 저도 촬영 끝나고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정치를 이렇게 계속 요새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오늘 날짜와 시간을 항상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청자분들한테. 근데 제가 지금은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는 대선 전에 나갈 거기 때문에. 네네. 네. 뭔지 어떻게 좀 그렇죠. 예감이 드시나요? 대선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네. 결과가 어떨까요? 네. 근데 제가 이미 이전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이미 전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네. 지금은 중요한 거는 압도적인 표 차이, 어떤 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쥘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뭐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울경이든 민주당이 약한 약세인 곳들이 지역세가 많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울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이 분명한 분들이고 절대 흔들림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냐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냐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21대 대선은 이재명 그 분이 당선이 될 때 프로테이지가 60%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이준석 이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본인은 30%, 본인은 10% 더하면 4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이분이 단일화를 했었을 때 이준석을 지지했던 분들은 김문수를 찍지 않아요.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거지. 이준석 이분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그분의 득표율은 제가 볼 때 부모님들 세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김문수를 보지 않아요. 국민의힘을 보는 거죠. 아직도 이재명에 대해서 빨갱이.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그냥 이재명은 싫어. 걔만 아니면 돼. 이재명이 되면 북한에 다 퍼줄 것 같아.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 그것도 뭐 맞니 틀리니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죠.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김문수 이분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어른들에 대한 답이 올 거예요. 제가 볼 땐 많이 받으면 30%대 후반. 이준석 이분은 10%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큰 득표차가 나면 독재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대적할 수 없는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각제가 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단계 가야 될 길도 멀고, 지금은 21대가 출범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나라의 헌법, 검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단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경찰 다 몫몫에 본인들이 해야 될 위치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될 일에 하나를 더 보태주었더니 그거를 오남용을 해서 법비들이 출범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이거를 오남용을 해서 정치 성향으로 모든 걸 흔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 이걸 너무 많이 봤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그 양반 때문에 설마가 다 현실로 왔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21대 대선은 큰 득표차로 당선이 되고 난 뒤의 행보예요. 왜냐면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사전 작업이 다 들어가 있고 본인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선거가 조작이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나리오를 다 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해놨다 이 말이지. 가장 제가 염려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폭동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사전선거하고 보관 장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훼손하거나 거기를 문제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한 표 한 표 국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넣은 이 한 표를 훼손시키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 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선을 보면 사전투표에 대한 그 판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예요. 사전투표에. 외국민 투표도 지금 역대예요. 네. 그러면 이 역대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국민들이 이 심판을 본인들 스스로가 하겠다는 이 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근데 이 결과치가 굉장히 씁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도 민주당은 다석입니다. 내년이 되면 그 자리가 더 많아지겠죠. 본인들이 국민을 소위 얘기하는 동물로 보고 했던 행위들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남아있는 건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 흩어지는 게 보여요. 존폐 위기에 놓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21대 대선 그 결과를 얘기하면 갑자기 순간 나 눈물 났어. 눈물 나요. 우리 국민들이 읽어놓은 이 땅의 자리에 누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이 국적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식들을 범법자를 만들어서 말살을 시키려고 하고, 그 자라나는 새싹들을 밟는다고 본인들에게 득이 될 게 뭐가 있는데, 정치를 하고 의논공론을 하려면 본인들만 해. 왜 멀거니 있는 자식들까지 가족들까지 왜 들고 일어나서 그거를 앞세우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다면 죽은 그 최상병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 아까운 그 생명들은 왜 아무도 목 놓아 얘기하는 사람이 없냐 이 말이지.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가 보태져서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그들은 이제는 단죄를 받을 거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한테 듣는 고충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더 냉혹하고 가혹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힘든 시간 잘 버티셨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그 한 가지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고충이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 본인들의 선택이나 본인들이 해왔던 일들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들을 낮추거나 본인 스스로들을 가해하지 말아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6월 3일 본투표 잊지 말고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하시겠지. 저도 촬영 끝나고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파이팅!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궁이었습니다.